네, 설문지 제작을 할 때,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설문지를 제작을 할 때,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보통 이제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 뭐, 여기까지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측정 도구를 보통은 이제 다른 선행 연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를 이렇게 가지고 오죠. 인용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인용. 인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선행연구에서 가져올 때 이 선행연구에서 직접 개발을 했거나 이 도구를 개발을 했거나 아니면 이 선행연구도 딴 데서 이렇게 인용을 해온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선행연구가 또 있겠죠. 이 선행연구가 있는데 이 선행연구도 개발을 했거나 아니면 딴 데서 인용을 해온 경우가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막 가다 보면 최초에 누군가는 개발을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개발을 할 때 이 측정 도구에 개발했던 그 연구가 이제 최초의 연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개발자가 나름대로 타당성과 신뢰성을 맞춰놨을 겁니다. 여기서 타당성과 신뢰성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측정 도구의 구성 체계를 말합니다. 구성 체계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맞춰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A다 라고 한다면, 자, 이 사람이 만약에 B다, 이 사람이 C다 라고 한다면 내가 이 측정 도구를 이제 인용해 와서 이 측정 도구를 소개를 할 때 이 A가 개발을 했고, 자, 이 개발한 것을 C가 사용을 해서 그 C가 사용을 한 거를 내가 가져왔다. 뭐 이렇게 보통 소개를 많이 하죠. 이 중간의 과정은 뭐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최초 개발자와 가장 내가 지금 마지막 내가 보고 있는 이 사람, 이 두 사람이 내 논문에서 많이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인용을 해왔으면, 자, A 이 개발자가 이 타당성과 신뢰성을 다 맞춰놨잖아요. 다 맞춰놨는데, 이런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런 세월이 흘러가지고 결국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자, 사회가 변했겠죠. 자, 내 연구 대상도 변했겠죠. 그리고 뭐 정치, 뭐 경제,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다 변했을 겁니다. 변했기 때문에 자, 내 연구 대상에 적용을 시킬 때 아무래도 이 구성 체계가 좀 변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구성 체계를 좀 변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이때 이 구성 체계 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확인적인 요인 분석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그냥 뭐 에이모스 같은 프로그램에서 구조 방정식에서 사용하는 그 CFA를 의미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SPSS 이런 데에서도 이 요인 분석을 확인적 기능으로 하는 그런 기능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주성분 분석을 한다, 또는 베리맥스 직각 회전으로 돌린다, 또는 요인수를 고정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확인적인 요인 분석을 하겠다라는 액션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내가 선행연구에서 인용을 해온 측정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 내 연구 대상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확인적인 요인 분석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분석에 의해서 처음에 개발되었던 이 타당성과 신뢰성이 아니라 내가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해보니까 타당성과 신뢰성이 낮은 문항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분석에 의해서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문항을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내가 분석하기 전에 사전에 내가 그냥 나의 짐작으로 나의 생각으로 내가 문항을 제거할 수 있느냐?
내 마음대로 수정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냥 도구를 이렇게 인용을 해왔는데 내가 분석에 의하지 않고 그냥 수정을 해버리는 경우. 자, 그냥 수정을 해버리는 경우. 첫 번째는 수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게 가장 원칙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을 꼭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수정된 도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가 또 아니야. 어쨌든 이 도구를 써서 다른 인과관계 모형에 대한 도구로 사용해서 어떤 가설을 동시에 검증을 하는 연구라면 개발 연구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도구가 수정된 이 상태에서는 개발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때는 최소한 예비조사라도 해서 최소한 얼마 정도의 샘플 수를 확보를 해서 예비조사를 해서 보통 이제 뭐 교수님들 원하기는 한 50명 이렇게 원하시더라고요. 뭐 50명이든 100명이든 최소한의 샘플 수를 확보를 해서 예비조사를 해서 이 수정된 도구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EFA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타당성을 확보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신뢰성을 확보를 해줘야죠. 그리고 나서 이 신뢰성은 이제 뭐 크롬바 알파 같은 거 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도구를 이제 수정된 도구를 가지고 다시 본조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내가 짐작으로 생각으로 그냥 수정을 해버린 다음에 그냥 이 과정 없이 그냥 바로 본조사 들어가 가지고 마치 내가 그대로 인용한 듯한 그런 과정으로 해서 이제 간주해서 바로 본조사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서 바로 가설 검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좀 잘못된 경우죠. 자, 그래서 요때 탐색적 요인 분석이 가설 검증 논문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헷갈려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